지난주 야5당이 김옥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그 이튿날 갑자기 방통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언론단체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은 과천 정부청사에 모여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상당히 긴박하게 방통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을 지킨 분이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그리고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데요. 오늘 모셔서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김옥일 위원장 어떻게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예, 오늘 인터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인데요. 방통위 김옥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결국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일단 그에 앞서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당일 뭐 이렇게 일정 정도의 신랑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저희가 뭐 계속 김현 의원님 팔로우하면서 지켜보고 네.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마 2인을 지금 문제가 있다 했는데 네. 그 KBS, MBC, EBS 관련한 이사 선임 계획을 안 한다고 국회에 나와서 담당 국장도 얘기하고 그래서 네. 했는데 기습상정을 했잖아요. 네. 그 기습상정을 한 걸 보고 당일날 그 다음날 저희가 9시 반에 과천 청사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9시 50분에 방통위원장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력관과 다 협의가 끝나서 28일 날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민원실로 가서 네네. 그 방문 신청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네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좌진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제 방통위 관계자가 얘기해서 그럼 국회의원들은 입장이 가능한데 네, 보좌진들은 참 근데 원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관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예. 끊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응당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공무원증이 저도 있고 우리 그 보좌진들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는 그 프리패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문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민원실에 가서 그 신분증을 제출하고 똑같이 일반 민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방문증을 끊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예. 처음에는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내자가 왔어요. 예. 반상권 국장이라고. 예. 그랬는데 갑자기 얼굴을 못 봤다. 예. 그래서 가까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예. 가까이 가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죠. 예. 예. 근데 여러 사람이 이제 A, B, C, D가 나타나서 번갈아 가면서 예. 다 확인해야 된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게 하고. 네. 그래서 이 직원은 여직원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민원실에 그렇죠. 그 방문증 예, 수발하는 그분은 신분증을 주면 방문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다른 이유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 과천 청사의 예. 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예. 이 그 반상군 국장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방통위 관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9시 50분에 예. 면담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원들도 13분 정도 왔는데 이분들도 신분증을 다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의 면담이죠. 일정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업무 방해인 거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그리고 방통위에 면담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연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미 공무원들이 4명이 나와 있었고요. 안내하려고. 예. 예. 근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 거짓말들이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방통위 직원이 나오니까 그때 안내받아서 들어가시라. 예.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예. 약속 시간은 지나가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 그 여직원은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또 어떤 뭐 조그만 뭐 상황들이 발생해서 제가 그 사람하고 응대하는 사이에 다른 여직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여직원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라고 물어서 오시라고 해라. 근무 이탈하지 말고. 근데 그 친구 다시 왔어요. 자리를. 네. 복귀를 했죠. 그래서 그 직원이
그 팀장한테 네. 김현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은 제가 국회의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 씨는 에게는 방문증을 줘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 직원은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 눈물 흘린 직원. 네, 눈물 흘렸다고 예, 되어 있는 예. 그 직원은. 예. 왜냐면 본인이 교부를 받았으니까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다른 거죠. 사람들은 예. 다른 사람들은 안내할 때 당시에 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절차대로라면. 예. 그래서 그 반상곤 국장이 와서 이분은 안내해 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방문증을 교부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끝내 방문증을 못 받으신 예, 거죠? 못 받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는 갔어요. 들어는 갔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오마이뉴스 예, 예. TV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방문증이 없기 때문에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 제 신분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시 반까지 제가 거기서 서서 그러니까요. 김홍일 위원장이 나올 때 네. 이제 얼굴을 본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그날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의결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네, 면담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취재 편의점 같은 작은 대한 언론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 몰라도 MBC는 좀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TV 조선하고 예.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이 현장에서 네. 취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오마이 TV 빼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보통의 경우는 방통위에서 위원장이 나오면 예. 뻗치기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잖아요. 그래서 예. 그 언론사, 방송사 두 군데서 있었고 예. 그리고 안쪽에 이제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입구로 뒤늦게 이제 펜 앤 마이크가 네. 등장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자면 절차상으로는 방통위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방통위가 예. 출입을 막은 거고요. 네. 그 방통위가 출입을 막은 거라 하더라도 예. 그 청사는 과천 안에는 법무부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방통위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예. 저기 그 매점에 제가 물건 사러 갈 테니까 열어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거기는 신분증만 맡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매점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공무상 의원님께서 방통위에 가서 면담 일정이 기 잡혀 있었던 것이고 네, 미리 기자회견과 그다음에 위원장 면담이죠. 예, 네. 그게 잡혀 있었는데 네. 그 자체가 지금 출입구에서 봉쇄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매점에 가서 물 한 병 사는 것도 그리고 화장실도 좀 가고 싶어 했는데 화장실도 어쨌든 못 그 가고, 안에서도 그렇고 매점도 화장실도 못 가게 네, 막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는 왜 의원님이 갑질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예. 최초로 보도가 28일 났는데 그날 제가 공수처에 고발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다른 상황을 점검하느냐고 미처 언론 보도를 못 보고 국민의힘 논평 나온 거를 못 보고 29일 날 아침에 이제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떴다고 해서 네. 확인을 했는데 네. 한국경제는 이제 사실은 심각한 왜곡을 했죠. 대리기사 사건도 인용하면서 그거는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났고 네. 형사 배상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형사 배상까지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애초에 종편에서 언론 보도가 나는 그 프레임이 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공작했고 예. 그것이 김영한 비방록에 다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소송을 했는데 물론 각하가 됐긴 했지만 예.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예. 기무사와 국정원 등이 포함된 네. 공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사주에 의해서 네. 종편의 극단적 보도가 계속 되면서 마치 제가 갑질을 했고 그 갑질도 사실 표창원 전 의원이 최초로 그 표현을 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인용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창원 전 의원한테도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 페이스북에 올려온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얻은 교훈은 소송을 안 하거나 예. 이제는 법적인 그 이런 문제 제기가 없으면 네. 계속 기록으로 남아서 예. 이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이후에 대리기사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로 갈 것이고 예. 민형사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네. 하지 않은 말 그다음에 대리기사 사건과 연루해서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저를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소송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냥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갑질이 아니라 어쨌든 예정된 면담과 기자회견을 위해서 방해받은 야당 거죠. 그렇죠. 업무 방해를 네, 받은 업무 것이다. 방해를 받은 거예요. 예, 라고 보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일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왜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게 해달라, 그 반상공국장 나오시라고 해라, 이런 정도였지. 이거를 아마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자체를 기록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예.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에서 영상을 두 가지를 공개하면서 마치 제가 큰일이나 한 것처럼 하는데 예. 그것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아하. 예,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서는 조각조각 이것을 영상을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반면에 저희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조중동에서 왜곡 보도할 때 짝읽기 보도를 하잖아요. 네.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 하나를 갖고 문제를 삼는데 법원에 가면 그런 것이 하나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 과정을 가지고 놓고 잘못됐는지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수진 수석 대변인에게도 전화를 해서 최수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낸 논평에 더블 코트로 인용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의하면으로 네. 적시를 안 하고 본인의 주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중요한 포인트는 대리기사 사건도 무죄를 받으신 거고요. 그다음 국정원 요원 그 감금 사건도 예, 김하영 씨. 가녀린 여성을 예. 감금해서 제가 감금 폭행죄로 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거 역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형사보상 받았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네, 문제 현장에 제기하고 가면 네. 예, 활동한 것을 마치 이제 거기에서 무슨 행동이 잘못된 것을 딱 집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김현 악마화, 마녀화로 해주시죠. 마녀화. 죄송해요. 마녀화. 마녀는 예. 중세 시기에 마술을 부리는 여성을 죽임으로 몰아넣는 그런 당시에 그 나쁜 권력에 의해서 비롯된 마녀거든요. 네.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비롯된 거고 네. 저는 마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함께 하는데 저희 구독자가 47만 9,955명입니다. 네, 좋아요, 알람. 과연 김현 의원님 계실 때 과연 저희가 48만을 넘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한데요. 그날도 제가 여쭤봤지만 원래 매주 수요일 전체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요일 날 공영방송 선임이사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48시간 전에 심의 안건을 네. 공개하도록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날 지난주 월요일 날 취소를 하고 네.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서 이제 예정된 수요일 날 회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제5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나왔죠.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MB 박문진하고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에 대해서 진행할 네. 거냐. 네. 그랬더니 담당 국장은 계획이 없다. 예. 담당 과장도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위원장만 유독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 날 기습적으로 48시간 상황 없이 이제 그건 뭐냐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직원도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위원장이 탄핵안이 상정이 되니까 네. 기습적으로 이제 2인 구조에서 법안을 그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고집에 예. 그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행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2인 방통위여서 사실상 이게 법률적 하자가 있다. 5인 합의제 기구를 2인 그것도 대통령 추천 둘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었는데 2017년에도 그러니까 3명이 그러니까 3인 방통위 구성에 대해서 그때 의결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이미 받았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방통위가 받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김효재 직대 그다음에 이상인 저 3인 상황이 됐었고 그렇죠. 최민희 의원은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장기간 지속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검토를 거쳐야 된다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2017년도 상황에서 자문을 받은 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때 법률 그 대형 로펌의 4군데에서 자문을 얻었는데 네. 2군데에서는 3인이어도 제적 숫자로 할 수 있다라는 예. 결과가 있었고 한 군데에서는 할 수는 있으나 예. 중요한 의사결정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법원 행정처로부터 이거는 자문을 얻어서 예.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예. 게 있었고요. 예. 법제처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의 경우에 만약에 3인 구성, 네. 2인 구성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률 자문이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2017년도 상황은 사실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로 탄생된 대통령이고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임명이 다소 더뎌지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 한 분이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고3석 직대 체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률 자문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것 제외하고는 이제 승인 허가 그리고 그때 예. 당시에 MBC KBS에서 파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YTN도 해임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수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검토 때문에 네. 5인 체제가 완성된 뒤부터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 법적 검토를 이번에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천한 야당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법률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 그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네. 그리고 2017년도 걸 가지고 그대로 집행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탄핵이라는 수단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교하게 판단하려면 최소한 법제처로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얘기를 자문을 좀 구하고 법제처가 확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법제처로부터 자문을 구했는데 예를 들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자문을 구해놓고 네. 7개월가량 홀딩시키고 그렇죠.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예. 이 김효재 직무대행 당시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 가 있는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상인 의원도 있었는데 이상인 예. 의원이 직무대행 시절에도 많은 심의 의결을 했었던 게 있고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이렇게 4명이 이제 경과하면서 상황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방통위 스스로도 좀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국회 상임위장에서도 사실상 김홍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분명하게 금요일 날 처리한다는 없습니다. 방침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월요일 날 하고 대략 수요일 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회의 규칙 이렇게 네. 하면 월요일 날 간담회를 하고 예. 수요일 날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홍일 이상인 구조에서는 네. 한 달에 한 2번 가량 수요일 날 회의를 통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MBC나 이런 그 눈에 그 가시가 난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심의
방심위의 그런 결정을 심의 의결해서 네. 계속 이제 반복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이번의 경우는 급작스럽게 아주 그냥 금요일 날 하고 네. 그것도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는 것도 못 들어오게 네. 취소하면서 예. 연차 내고 12시 반에 이제 그냥 도망갔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는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고 네. 내일이 2일이고 4일까지 저희가 대정부 질문이 정치 경제 예.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된 대정부 질문이 있어서 예. 내일 탄핵안에 대한 발의를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예. 72시간 안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최상병 그 특검법안하고 예. 방송 정상화 4법 이것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3일 사이에 이제 네.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알려지기로는 아직까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네. 지난번 이동관 위원장처럼 예. 근데 본인은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이 불법하지 않다. 예. 불법 아니다. 얘기했으니까 사표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만약에 본인이 불법하지 않다라고 그동안 강변해 왔는데 예. 사표를 내는 건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방통위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한 사표를 내지 않게 돼 있고 네. 유일한 수단은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탄핵했을 때만 예. 임기가 종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주장한 바에대로 아니고 사표를 내면 누군가가 예. 종용한 것이죠. 개인의 의사와 반하는 사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예. 만약에 사표가 되면 이제 탄핵 그 발의는 네. 이제 무효가 되는 건데 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사위에 다시 가서 네.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이제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 모셔서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이 탄핵안은 반드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따져 물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김홍일 위원장의 진퇴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살아있는 법사위에서 거죠. 계속 네. 이제 의제가 살아서 논의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네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김홍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뭐 본인의 스스로 사퇴인지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퇴했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퇴를 하면 이제 위원장을 다시 추천을 해서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인 구성을 한 뒤에 지금 이 의결한 그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서 네.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MBC가 네. 지난 금요일 날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지금 2인 구성으로 구성. 이사 선임하는 것이 부당하다. 예. 왜냐하면 이미 예. 법원에서 그 권태선 이사장을 방통위의 이번 결정 이사 예, 선임 그게 당사자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할수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지금 KBS는 할 리가 없잖아요. 박민 그렇죠. 사장이. 예. 그다음 EBS도 예. 사장님이 예, 뭐 바뀌었으니까. 아니 김유월 사장님인데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유일하게 이제 이런 정의로운 예. MBC만 예.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빠르게 결정이 나면 2주에서 4주 안에 예.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지금 저희도 그 싸움을 하는 건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상일 위원장이 혼자 있을 때 예. 보고를 받거나 예.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이 역시도 예. 저희가 이것도 위법한 행위이기 행위로- 때문에 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상인 위원에 대한 검토이고요. 네. 직무대행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이상인 위원 직무대행에 이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시간을 늦춰서 2인 구성해서 진행이 되면 이거 역시도 네. 바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집행을 못하도록 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뭐 이게 의결이 됐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가처분이 들어오면 처리는 불가한 건가요? 그러니까 방통위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한 되는 건가요? 사람이잖아요. 결정이 지금.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이제 만약에 직무 정지가 되거나 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하거나 그럼 이상인 직대 한 명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사퇴를 할 경우 사퇴를 이제 할 경우. 내일하고 모레 글피 3일 사이에 네. 탄핵으로 인용되기 전에 사퇴를 하면 네. 이상인 위원장 혼자 남는 혼자 거고, 남는 거고. 직무 정지를 해도 아. 혼자가 남는 거잖아요. 예. 혼자가 남는 상황에서 7월 12일까지 공모를 받고 예. 공모 받은 그 이사 후보를 보고를 받아서 네.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을 합니다. 네. 아, 서류 전형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2배수, 3배수로 줄이는 그 과정을 예. 이제 보고를 받고 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 그렇죠. 근데 혼자서 이런 결정을 하게 그거는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또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회의라는 것은 그건 김홍일 위원장도 다른 거는 다 예. 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회의는 예. 2명 이상이 해야지만 성립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인 위원장 혼자 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에서의 우려에 예.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네. 이상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아, 참 답답합니다. 아니에요. 참. 우리도 답답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투쟁하는 거고요. 네. 저쪽이 답답한 거죠. 답답은 저쪽에 네, 하고 우리는 의원님- 투쟁하는 거고요. 예, 민주당은 네. 투쟁을 하는 중이다. 우리만 불리한 게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에서도 너무너무 불리한 거죠. 이것이 직권남용은 7년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까지 김효재, 네. 그다음에 이동관, 네. 그리고 김홍일, 이상희는 다 법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투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사람들에서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네. 가야 될 길은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사법도 이번에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바로 헌재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 다음 수순은 또 어떻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구조잖아요. 네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1차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요구를 할 경우에 네. 저쪽에서 이탈이 생기면 혹시라도 네. 왜냐하면 방송사법은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사와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고 네. 현재 11인 9인 제도에서 21인으로 좀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이사 구성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21대에는 논의를 했으나 그때도 저희가 단독 상정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예.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찬성을 했고 이 방송 사법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논의를 안 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논의를 좀 하면 달라진 판단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주말 사이에요, 의원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0만 넘어 8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2시간 소요된다고. 예, 그러니까요. 예, 아침에 예. 저도 6시 때 열어봤더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2시간 몇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게 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럼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저희 그 임민 작가가 직접 확인해 봤더니 지금 79만 9,247명입니다. 그러니까 80만이고 아마도 지금 열흘 만에 이런 정도의 그 기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달 이어지면 100만은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민주당이 내심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난감해하기보다는 즉각 이제 처리를 하게 될 때 어떤 아니 아직 뭐 제가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네. 뭐 생각을 알 수는 없으나 네. 저희가 총선에서의 민의를 존중하고 특히 국민들이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국민이 한다라는 말을 전 대표가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수렴하고 논의하고 뭐 그 절차는 밟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의장께서도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이게 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밀려와서 제때 이 청원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시스템을 좀 복원한다. 또 하나가 다른 청원들이 또 예. 못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내용으로 이제 입장문을 냈던데 예.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은 예전에는 광장에서 그렇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 참여한 내용들을 수렴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걸 논의조차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논의된 내용을 받아서 저희도 고민해보고 지금 이런 민의의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저희도 이렇게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저 뭐 광장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저는 80만 개의 촛불이 켜지고 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에도 1,710만 명의 연인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확장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죠. 네, 제기된 여러 가지 현안들 그 탄핵 그 이유가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거나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 뭐 이게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바이든 날리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죠. 예.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뭔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하나 시간이 벌써 32분이어서 가셔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주말 사이에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됐던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무엇보다 이게 그 이제 할로윈데이 축제하기 전에 2, 3일 전부터 소위 얘기하는 KBS, MBC, JTBC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유도를 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근데 당시의 상황은 말이죠. 그 마스크가 해제가 됐고 나서 처음 열리는 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인파가 위험하다. 몰릴 거다. 그렇죠. 네.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실상 그 위험에 대비하라는 예고 방송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는 4.16 참사가 났을 때 7시간 공백이 있었고 네. 그래도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정보합동 분향소를 만들고 네. 유폐 영정을 두고 마지막 그 이제 그 사람을 찾는 데까지 그걸 보존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왜 이렇게 위패 영정 없이 졸속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자 명단 공개하는 걸 두고도 막 엄청 그 갈등을 유발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결국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이 희생자들을 특정 세력에 의한 거다라는 얘기를 입으로 꺼냈다는 게 예, 저는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나서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보여줬던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이런 그 뭐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네. 자기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식이라고 봐서 그래서 지금 이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급물살을 타는 거 아니냐. 이채양명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하고 최상봉을 빼고는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국정 운영을 운영해 왔던 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지금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문제, 최상병 문제는 끝까지 저희가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부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기간 동안 지금 국민청원은 80만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저희는 48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하여간 지금 이제 가셔야 돼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그 시간을 길게 두고, 시간을 두고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힘내세요. 응원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